네, 안녕하십니까. 이차장 양성입니다. 오늘이 9월 24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4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뭐 최소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약간 답답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죠. 간밤에 미국 증시가 탄력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인데, 지금 대형 악재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중국의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 및 그리고 조기 테이퍼링 또는 조기 금리 인상과 관련된 매우 큰 악재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데 미국 증시가 그 악재를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머징 마켓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높아지며 우리 지수도 미국 증시 따라서 어느 정도 탄력이, 그것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올 만도 했을 텐데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왔죠. 장중 내내 약세를 면치 못하다가 막판에 그 다음은 낙폭을 줄여서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다는 건데, 이 점이 그렇게까지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기조가 달라질 것은 없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좀 답답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돋보였던 건데 잠깐 보시도록 하죠. 2차 전지를 보면 대장주는 대주전자재료,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6월 달부터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렸던 공식 추천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습니다. 무려 21% 넘게 22% 급등을 했고요. 현재 나가는 차트는 대주전자재료 차트죠.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LNF, 테슬라 호재가 붙었죠. 그래서 이렇게 또 급등을 하면서 2차 전지 전체 테마를 이끄는 선도주가 됐다는 건데, 아쉽다고 하는 이유는 이 종목을 제가 지난 6월 달부터 추천을 해드리긴 했어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는 못했었죠. 위치가 높다든가 또는 우리가 주력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SKC 때문에 여기까지 손을 벌릴 필요까지는 없다 하는 관점에서 주력이 두 개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부수 종목으로, 부대 또는 부수 종목으로 이렇게 이제 뒀던 것, 이런 정도로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어떤 판단과 신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쉬움 내지 후회가 있었다 하는 점이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2차 전지 전체가 좋았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하루는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주전자 재료보다는 자, 우리의 2차 전지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SKC, 바로 이 종목입니다. SKC가 특별히 오늘 장중에 많이 흔들렸는데요. 주가가 위로 아래로 변동폭이 10%가 넘어갑니다. 10%가 넘어갈 정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형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닌데 장중에 무려 5% 가깝게 폭락하는 모습까지 나왔다 하는 것, 거래까지 붙었죠.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거의 매도 신호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이상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갖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걱정이 될 정도로까지 그렇게 움직였다 하는 건데, 다른 종목들 2차 전지는 좋았단 말이죠. 상대적인 박탈감마저도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그런 변동성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계속 매수 보유한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왜 그런지에 대해서 특별히 어제죠. 바로 어제 SKC의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습니다. 미래 비전 2025년도 비전과 관련된 현재 기업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그 답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준비를 좀 했고요. 또 그 전에 삼성전자가 테슬라 FSD는 Full Self Driving, 즉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칩을 생산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형다그룹은 파산 위기는 모면할 것 같죠. 결국 정부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예측과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중국 정부가 나서서 주요 자산 매각을 하고 그리고 또 기업도 분할을 해서 매각하면 국유화 방식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죠. 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는 종식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더 큰 악재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일본 증시가 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차트는 일본 니케이 지수 차트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번 주 한 주죠. 중국 홍다 악재 때문에 크게 휘청였던 일본 증시가 오늘 하루 무려 2% 넘게 급등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수세를 모두 흡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맥을 못 준 것뿐만 아니라 수급 측면에서도 즉 외국인들의 관심이 오직 일본 증시로 몰려가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일본 증시의 이런 급등은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특히 2013년부터 2017년도 그 당시에 아베 정권이 집권했을 때 상당히 일본 증시가 좋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에 즉 기대감 때문이죠. 그래서 올라왔던 것에 따른 현재 단기적 반응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추세적인 상승으로 계속해서 블랙홀처럼 동아시아 쪽에 쏠려 있는 외국인 자금을 다 흡수하는 식으로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반사의 이익을 조만간 우리 증시가 받을 것이다 하는 전망까지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자막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FSD는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칩입니다. 그 칩을 생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기사가 나왔죠.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칩 설계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실력이 인정되는 거고요. 또 똑같은 실력이라 하더라도 또 비슷한 실력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성능 부분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가성비죠. 가성비가 가성비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글로벌 빅텍을 통해서 인정받게 된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철저하게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에 절대적으로 밀렸던 부분이죠. 그것을 테슬라 또는 최근 들어서는 구글까지 구글의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입니다. 이런 것까지 수주를 맡게 되면서 하나씩 둘씩 TSMC가 차지했던 시장을 침탈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해서 칩 설계 또 가성비와 관련된 경쟁력이 글로벌 관점에서 인정되기 시작했다는 것과 그리고 TSMC를 본격적으로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그 파운드리 부분 시장 점유율은 TSMC가 전 세계 52% 절대적인 지배력을 현재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채 벌써 3년째 4년째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현재 그 테슬라 칩 수주를 받으면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된다는 중대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내년이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특히 파운드리와 관련돼서 패키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패키징 매우 중요한데 패키징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테슬라가 아닌 TSMC가 자랑하는 핀팩 공정인데요. 핀팩 공정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앞서 나가는 새로운 공정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죠. 이른바 GAA 기술,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 사면에서 누적 전류를 제어하는 초유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TSMC를 근본적으로 기술료로 능가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임원진이 공표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뢰성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어느 정도 무게를 둘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 그동안 파운드리 시작한 지 벌써 4, 5년 정도 됐고요. 또 비메모리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죠. 하지만 그에 따른 그 부분에 실적 기여도는 전체 마켓 시어도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실적 기여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연간으로 따졌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 규모는 1조 내지 2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칩을 제외한 파운드리 부분만 하더라도 분기당 1조 원 시대가 열려질 것이다 하는 거죠. 1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파운드리 부분만 한 5조 원 정도, 칩 부분까지 다 합치면 비메모리 전체로 봤을 때 한 6조 원 내지 7조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고 5년 후가 되면 그 10조, 15조 이렇게 급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메모리 또 그중에서 파운드리가 뒷받침이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된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런 악재를 다 극복하고 기본적인 한계를 다 극복하는 단계가 일단 내년부터 마련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한 계기가 주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도 더욱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어차피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TSMC를 어떤 시기든 쫓아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계속 매수 보유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여기까지이고요. 자, 그리고 시장을 잠깐 보시도록 하죠. 미국의 국채 10년물짜리 금리가 1.4388%로 갑자기 0.7 현재 7 베이스 포인트가 현재 올라갔어요. 갑작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미국 시장, 금융시장 내에서 본다면 전반적인 자산 배분이 채권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보다 위험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재가 된다는 건데,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두 번 가는 건 괜찮은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 그 속도 측면에서 또는 수준 측면에서 지금 2%가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괜찮으나 이 부분 속도 측면에서 또는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너무 높으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현재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약간 내려왔습니다. 93.1 정도 수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아주 충분히 내려온 것은 아니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 약간 오히려 올라갔네요. 1176원 정도 수준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부담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주변 증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니케이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배면에 깔려있는 차트는 일본 니케이 지수의 차트입니다. 갭이 동반된 급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주변 증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스닥 선물은 좀 약합니다만은 이것이 오늘 미국 증시의 결과를 100%다 예견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리고 수급을 잠깐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건데요. 테이블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자막을 지워놓고 테이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규모가 큰 것은 아니죠. 아마 일본 증시 쪽으로 많이 쏠려가면서 그 매수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위축된 측면이 좀 있다 하는 거고요. 일반 개인들은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일단 긍정적으로 그 투자 심리가 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약간이라도 순매수했는데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또는 예상하는 지수 상승 대형주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재 일반 개인은 순매도 하더라도 일단 외국인 및 국내 기관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건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연말 장센까지 현재 대형주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어느 정도는 융통성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베이시스인데 베이시스가 좀 약해요. 물론 끝에 가서 동시효과 때 좀 내려오긴 했지만 장중 내내 베이시스가 약했던 것도 아직은 뭔가 이머징 마켓한테 약간 불안할 수 있는 그 악재의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대형주가 뜨기 위해서는 베이시스가 무조건 플러스 즉 콘텐구가 돼야 되고 그것도 그냥 플러스가 아닌 적어도 0.5 가장 확실한 것은 플러스 1.0 이상입니다. 아직은 12월물 마감일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탄력적인 강세장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시스 조건은 무조건 플러스 0.5 적정하기는 플러스 1.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삼성전자가 의외로 급등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죠. 하지만 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져 있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만약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오늘 움직이지 못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힘을 낼 소지가 대단히 높고 하니 오히려 그들 종목을 적절한 시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나온다 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뭐 그의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다른 현재 뭡니까 테스나 또는 이런 종목들을 주성 엔지니어링 그런 종목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이 모두 그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점까지를 항상 고려하면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 번째 주제인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 SK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을 마칠까 합니다. 일단 SKC 인베스터 데이가 어제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내용이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2025년까지 아직 멀리 보지도 않았어요. 2030년까지도 아니고 2025년이니까 불과 3년 후 내지 4년 후의 얘기입니다. 2025년까지 글로벌 모빌리티는 현대차에서 주로 주창하는 미래에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의 단어입니다. 모빌리티,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일단 기업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30조 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30조 원 이상 올라간다는 뜻이죠. 30조 원. 현재 SKC의 시가총액은 6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시총의 거의 5배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현재 17만 6천 원이니까 5배면 뭐 85만 원, 8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현재 비전을 세우고 실현하겠다는 그런 뜻을 현재 공표했다는 거죠. 만약 거기까지 올라간다면 대단한 거죠.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 5년 투자해서 수익률이 300%, 400% 된다고 했을 때에는 또 그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정도의 투자가 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이쪽에 상당한 비중을 둬야 되겠죠. 실제로도 그럴 만한 대상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핵심 가치는 동박에 두고 있습니다. 동박은 현재
이익 기여도, 영업이익 기여도가 불과 14%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매출 기여도도 크게 높지 않습니다. 영업이익 기여도는 불과 14%밖에 안 되는 그 동박 부분에 핵심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파, 생산 캐파를 2025년까지 현재 5만 톤 수준의 5배인 현재 25만 톤까지 그 캐파를 늘린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캐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5만 톤, 말레이시아의 5만 톤, 유럽의 폴란드 쪽에 10만 톤, 미국의 또 5만 톤, 이렇게 해서 이제 25만 톤이 된다는 건데, 이런 정도만 해도 글로벌 동바부번 세계 1위가 되고, 그랬을 때 점유율은 약 35%. 일진 머티리얼스도 부지런히 따라오지만 생산 캐파를 늘리는 그런 속도나 규모로 봤을 때는 SKC가 더 규모도 크고 속도도 빠르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목표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동박부문 점유율은 글로벌 탑이죠. 22%인데 사실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1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1년 사이에 2배 정도로 늘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빠르게 지금 세계화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고 우리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2차 전지의 다른 부분, 지금 현재 소재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고체 소재 쪽을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실리콘 음극재, 이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돼서 지금은 음극재, 특히 전극 부분의 소재는 흑연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흑연은 효율성 측면에서 실리콘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실리콘은 그 현재 소재인 흑연보다 에너지 밀집도 측면에서 봤을 때 6배 정도의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충전 시간, 주행 거리,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 소재로 떠오른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업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가 바로 이 재료 때문에 차세대 음극재 소재, 그것도 실리콘 소재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업체다 하는 것 때문에 대주전자재료가 그렇게 뜬 거고요. 이 부분을 대주전자재료뿐만이 아니고 SKC도 앞으로 하겠다는 뜻을 표명을 했다는 거고, 실제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는 업체가 SKC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니켈 양극재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니켈을 많이 함유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양극재로서 차세대 소재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이고, 이것과 관련된 업체가 있죠. 바로 에코프로 BM이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BM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미래 지향점을 잡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와 관련된 상당한 비전을 갖게 됐다는 것도 동시에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발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동박뿐만이 아니고 말이죠.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2차 전지 분야의 매출은 2025년도죠. 지금 수준의 10배인 4조 정도까지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그 부분 세계 시장을 잠식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떠오르겠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내비친 것이고요. 그걸 아주 무리한 정도의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간 모자랄 정도로까지 매우 현실적인 그런 목표치를 제시를 했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CMP는 CMP 패드는 연마제입니다. 반도체 연마제 패드 및 그리고 블랭크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는 포톤 마스크 공정의 기본 원재료가 블랭크 마스크로서, 반도체를 보시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SNS텍이 현재 보고 있는 차트가 바로 그 차트인데요. 블랭크 마스크를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만들어 삼성전자한테 납품하는 업체가 바로 SNS텍인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결국 SK그룹 내 SKC가 삼성전자의 FNS텍이 하는 그 일을 SKC가 맡아서 해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SKC가 현재 블랭크 마스크를 담당해서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그런 구도가 되겠죠. 자, 그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그 부분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뜻을 현재 표명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성장 동력으로 컴퓨터용 글래스 기판. 기존의 기판은 주로 구리를 좀 많이 썼죠. 근데 글래스 기판 쓴다는 게 잘 현재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새로운 어떤 기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판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요새는 패키지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의 두께의 절반, 면적을 20% 절감할 수 있고, 또 전력도 50% 감축할 수가 있다고 하죠. 만약 이게 나온다면 획기적인 되겠습니다. 이런 기판을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실현된다고 했을 때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자, 그리고 기존 사업인 프로필렌 옥사이드 및 프로필렌 글리콜, POPG라고 얘기하죠. 그 사이에 프로필렌 폴리우레탄 같은 것이 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사업은 당연히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거기서 넘어서 바이오 폴리올도 확대를 한다고 하죠. 요걸 제가 자료를 갖다가 자막을 올려놓고 말씀드려야 되나? 자막을 올려놓지 않고 그냥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막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POPG를 넘어 바이오 폴리올로 확대를 한다고 그러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필름 부분도 친환경 소재로 전환시킨다 하는 그런 전망, 그러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PLA, 이게 아마 이게 폴리젖산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PB8, 이게 중요합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존의 플라스틱,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 아닌 썩는 플라스틱인데, 그 기술과 석회석, 돌이죠, 돌을 분해해서 또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라이맥스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 라이맥스 기술과 접목시켜서 새로운 플라스틱을 또 만든다는 거죠.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 이런 건데,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어서, 근데 이게 악재입니까? 오히려 호재 아닌가요? 이 재료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장중에 흔들렸다는 건데, 아마 그게 실제 악재라서 매도를 했다기보다는 호재가 나왔을 때 그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월가의 속담이 있듯이, 거기에 충실한 단기 트레이딩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특히 SK그룹 전체의 생태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10월 1일 날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SK 배터리 사업 부분을 따로 분사보다는 새롭게 신설한다고 하죠. SK 배터리 라고 하는 자회사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거가 관련된 수주가 확대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하는 관점에서 SK 머티리얼스, SKC 같은 종목들이 주목되고, SK IET 같은 종목도 그게 주목이 되죠. 어쨌든 SKC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호재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SK그룹이 가만히 보면 2차 전지에 현재 각종 4가지 핵심 소재 외에 각종 부품 및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완제품까지 모두를 다 섭렵하고 있는 풀 밸류 체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업체는 전 세계에 유일합니다. LG화학도, 삼성 SDI도, 또 현재 일본의 파나소닉도 그러한 밸류 체인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SK그룹만 그런 밸류 체인을 전 세계 유일하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밸류 체인의 한 축, 그 중에서도 고체 소재 분야를 SKC가 담당하고 있는 쪽으로 현재 가고 있다는 것이죠. 고체 소재는 가면 갈수록 보다 중요해질 소재가 높다는 것은 아마도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가 고체 배터리라는 점에서 더욱더 뚜렷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차세대 소재죠. 아까 얘기했던 실리콘 음극재도 그렇고요. 아까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고체, 양극재도 마찬가지고요. 음극재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을 SKC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싼 겁니다. 자, 그렇고, 자, 그리고 또 SK그룹 전체 또 한 축인 반도체, 그것도 고체 소재 쪽이죠. 실리콘은 아니지만 뭡니까, CMP 패드나 또는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가 고체 소재입니다. 그쪽 부분을 좀 막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라고 좀 말씀드렸던 바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글래스 기판을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개발돼서 현재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그와 관련된 파장은 상당히 크다,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가만히 보면 케미칼 부분에서도 기존의 전통 화학 부분 쪽은 SK그룹에서 약간은 등한시하는 측면, 약간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SG와 관련된 분야는 달라요. 그 분야는 SKC가 이제 맡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케미칼 부분의 ESG 분야는 SKC가 맡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리고 SK그룹 4대 주상업종 통신, SK텔레콤이죠.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화학 및 에너지 부분 4개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중 통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분을 SKC가 어떤 식이든지 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쪽으로 상호 연결되는,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식의 구도가 현재 그려져 있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옛날에 그렇게 별 볼일 없는 SKC가 아닌 SK그룹 전체에 상당히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그리고 이게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현재 인베스터 데이에서 향후 5년 내 2025년까지 시가총액 30조를 공표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SKC의 시가총액 6조 6천억인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많이 내려왔지만 어쨌든 76조 원, 그리고 SK텔레콤 한 22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SK 이노베이션도 22조거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20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SK 바이오파마도 8조 4천억 정도, SK IET가 조금 높아 15조 원, SK 머티리얼스가 4조 4천억 정도, SK 지주회사 SK에게 18조 원 정도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네, 지금 현재로 따진다고 한다면 SKC는 한 7위권 8위권 정도에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자, 5년 후추가 되면 아마 이 구도가 상당히 바뀔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SK 하이닉스가 1위,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다음에 SKC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룹의 위상이 이런 정도로까지 달라질 소지가 높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SKC가 너무나도 과감하게 30조 원 정도를 현재 내세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그만큼 SKC가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SKC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것, 그런 또 그곳에 나오는 변동성에 그런 것에 녹지 마시고 여태까지 그래봤듯이 계속 씩씩하게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SKC는 금년에 20만 원 정도는 당연한 것이고요. 20만 원까지 가겠죠. 금년에. 내년에는 25만 원, 30만 원까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길게 보시면서 SKC를 계속 매수 보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